이거 보도자료 작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하루에 그 한 기자한테 오는 보도자료 숫자가 한 최소 한 4, 50개에서 많게는 한 100개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도자료 중에서 이제 사실 기사가 가능한 숫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보통 한 4건, 한 5건 정도가 보통 기사가 되거든요. 뭐 이제 그 뭐 지면의 한계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인력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이 들어온 보도 자료가 모두 알려지면 좋겠지만은 다 이제 좀 알려지기엔 좀 문제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좀 기사 가치 높다고 이제 판단되는 자료들만 따로 이제 좀 추출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걸 결정짓는 요소들이 있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좀 시간도 생각보다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편이기도 해요. 왜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그런 업무 루틴을 설명드렸었는데, 보통 7시에서 8시까지 보도자료 도착할 경우에 이 보도자료 내용을 파악을 미리 하고, 이런 보도자료가 있다, 기사가 돼야 된다라고 뭐 상부에다가 데스크에다가 또 보고가 또 올라갈 수가 있게 돼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도 밸류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사들이고, 여러 가지 뭐 사안을 붙인다든지 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에 포함을 해서 더 좋은 기사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부분 뭐 이제 다른 뭐 사유가 없는 한은 보통 이제 오전에 9시 전까지 보도자료가 도착을 하면은 이제 즉각적으로 기사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보도자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알리는 내용들하고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말머리 같은 거를 많이 활용을 해주고도 계시더라고요. 뭐 보도자료라고 달아주시고 이거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제 나온 거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 여러 가지 이 보도자료가 섞여 있는 중에서 이제 좀 시야를 좀 많이 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고, 여기다 가지고도 여러 가지 빠른 파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형식적으로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메일 같은 경우에 이 파일로만 저기 이제 보도자료가 내용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 여러 가지 형식들이 다 다르기도 하고 파일을 여러 번 쓸 경우에 뭐 이제 파일이 깨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메일 같은 이제 원문에도 보도자료를 포함하고 파일로도 별도로 보내주시는 게 제일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 이 경우가 좀 많이 누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원문 같은 경우에는 이 보도자료 원문도 같이 기재를 하실 때 상부에는 요약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은 좀 빨리 파악을 하고 저 기사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 보도자료를 보내주셨을 때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또 이제 문의를 드려야 될 게 많아요. 들어가지고 뭐 어떤 내용이 이제 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혹은 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나 수치가 더 필요한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연락을 빨리 드려야지 기사에다 반영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은 이 자료는 잡고 있다가 그냥 다음에 이제 좀 써야지 넘겨놓고 결국 최종적으로 못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꼭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뭐 명함이나 연락처를 기재를 해주시면은 이런 것도 이제 보도자료가 나갈 확률이 좀 높아지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매체들로 이제 기사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이미지 같은 경우는 꼭 첨부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사진이나 이미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또 별도로 또 요청을 또 드려야 되고, 또 받고 이제 또 초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일수록 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례처럼 기사화가 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은 사실 너무 많으면은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냐 그러면은 이 전통적으로 지면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단신 같은 경우에는 200장 고지 3회 정도가 좀 이제 좀 원칙적으로 되고 있어요. 이게 좀 앞뒤로 좀 늘어날 수 있겠지만은 너무 이 분량이 늘어나면 어차피 편집 과정에서 이제 잘려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기자들이 경쟁을 할 때는 꼭 이제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쳐내고 꼭 3회 정도로 축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축약되는 부분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부분이 들어갈지 선택하는 부분을 고려를 하면은 한 7, 8회 정도가 최적의 분량인 것 같아요. 이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뭐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어차피 반영되기도 좀 어려운 게 있어가지고
혹시나 여러 가지 또 추가적으로 설명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 본문 외에도 하단 이제 면을 활용해가지고 주석 형태로 달아주시면은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량도 아마 좀 고려를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좋은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게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 표현을 곧이곧대로 쓰기엔 좀 이제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제품이 이번에 업계 1위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위인데 저쪽에서 1위라는 표현을 썼을 경우에 좀 사실과 다르다라고 좀 항의를 또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폭발적 반응 이런 경우도 많이 쓰시는데, 이런 거 같은 거 이제 주관적이기 때문에 좀 쓰기가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 이제 반응이 나와야 폭발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좀 기준이 또 있는 게 아니라서 이런 거는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좀 그대로 실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과도한 이제 수식어, 뭐 수사 혹은 좀 이제 입증하기 좀 어려운 이제 사실들, 이런 건 최대한 좀 배제를 해주시면은 기자 입장에서도 기사를 하는데 용이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도 자료를 맨 처음 쓰실 때가 아마 제일 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각 이제 매체들마다 좀 기사를 쓰는 이제 뭐 기사 체계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숫자 표기를 할 때도 언제 뭐 온점을 찍을 것이며, 영어 표기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또는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람 이름이 앞에 가느냐 회사 이름 앞에 가느냐, 이것도 좀 각자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기준이 되는 포맷은 이제 연합뉴스가 사용하는 방식이 제일 좀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각 매체들이 이 부분은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임명 같은 경우에는 다 한글로 표기를 한다. 혹은 뭐 영어 표기 같은 경우에도 다 한글로 하고 뭐 가로를 달아가지고 여러 가지 막 뒤에 이제 해석을 막 달아줬다, 이런 식으로 포맷이 이게 있게 마련인데, 일단 뭐 제 대중적으로 많이 이제 인용하게 된 연합의 기준 따라가게 되면은 다른 매체들하고도 대부분 좀 대동소이하다, 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참조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안에 들어가는 이제 숫자 표기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뭐 통일이 되고, 영어 표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통합된 체계를 갖추게 되고, 그걸 만들어 두시면은 이후에도 이제 뭐 후속 보도 자료를 내거나 할 때에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음. 요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보도를 하기 좀 어려웠던 건인데, 그 앞에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보도 자료의 작성도 사실 기사를 작성하는 거랑 기존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역피라미드 방식을 따라가야 되고, 말하고 싶은 내용이 제일 먼저 언급이 돼야지 읽는 쪽도 이제 이해가 좀 빠르게 마련인데, 네이버 기사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모바일로 이제 읽는 사람들이 한 보통 5초에서 10초 이상 각 페이지에 이제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워낙 다양한 정보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한 기사에 오랫동안 시간을 두고 읽지 못하게 되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최대한 앞부분에 필요한 정보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몰아가지고 이제 집중을 하고, 이제 나중에 뭐 참고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로 빼게 되는데, 보통 그래서 이제 두 가지식으로 이제 피라미드 구조라고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해당 거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에서 이제 야마라 그러는데, 기사를 보고 이제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읽어봐도 어떤 내용이 이 보도자료의 제일 중점적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 해당을 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 야마라고 하는 건 이제 한 문장으로 이제 축약이 돼야 되는데, 어, 시간 두고 읽어보더라도 이 보도자료의 제일 핵심이 되는 이제 한 문장을 뽑아내기 어렵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기사가 재배열을 하더라도 이제 뉴스를 읽는 독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건 한번 하나 더 또 이제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그 뭐 반응 폭발 이런 거 비슷하게로 이제 주목받는 혹은 이제 뭐 반응이 뭐 이제 뜨거운 이런 같은 경우에도 좀 객관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거되는 이제 수치 자료라든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뭐 근거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가 그대로 기사가 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두기 강화로 픽업이 활성화된다라는 거는 다들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주목받는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른 뭐 이제 서비스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활성화 지수가 높아졌는지, 뭐 말하자면 MAU라든지 혹은 매출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 내용이 제일 상단에 나와줘야지, 아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알려지면은 사람들이 읽고 이제 기사 가치가 이제 확산이 되겠구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상단을 보시면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이제 2.5단계가 이제 시행되고 있다. 이 내용이 이제 상단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이 기사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밑에 보신 내용 같은 경우에도 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 숫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 내용인지도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좀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부 뭐 통계청의 조사라든지 혹은 이제 어떤 조사 기관의 뭐 조사가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져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의미가 있는 내용이 되겠지만은, 요 내용만으로는 일단 뭐 핵심되는 포인트를 좀 이해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뒷받침해 주는 이 근거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확인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 경우에 이제 다시 이제 연락이 드려가지고 이 수치는 어떻게 나온 내용이고 혹은 뭐 이제 어떤 데 기반에서 나온 데이터냐라고만 여쭤보게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 같은 경우에 문단이 이제 4개까지 나와 있는데, 이 네 문단까지도 이 업체에 대한 얘기가 이제 하나도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좀 설명드릴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뭐 이 업체가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이 시스템의 도입 이제 활성화가 이제 뭐 전달 대비 얼마나 올라갔고 이제 혹은 이제 얼마나 많은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기반으로 이게 왜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근거 자료들로는 제시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마 배치의 문제 외에도 이런 경우는 좀 기사화가 힘든 경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꼭 배달의 민족의 자료가 좋은 이제 보도 자료라고 보기 힘든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PR 활동을 많이 해왔고 내부에서 쌓여 있는 이런 데이터들 혹은 이제 그 인력들의 이제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좀 빠르게 기사화가 좀 가능한 식으로 자료 많이 보내주기는 하세요. 그래가지고 좀 좋은 자료 예시로 한번 뽑아왔었고요. 어, 일단 저기 이게 왜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이 단신 같은 경우에 보도 자료가 이제 일괄생 돼가지고 보도가 되기까지 시간이 보통 한 건에 한 10분 정도가 배정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또 안 읽어보고 바로 이제 복사해서 이제 붙여넣기나 식으로 기사를 내는 바람에 여러 가지 좀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최대한 손대 구석이 뭐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좀 가감을 덜 하고 리라이팅 해가지고 기사를 낼 수 있는 여유가 좀 되게 돼 있어가지고 어 일단 요건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랑은 좀 다르게 좀 이제 저 기사가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들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이제 제목에서부터 어떤 내용을 이제 좀 알리고 싶은지가 잘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이제 소상공인 보호를 이제 하기 위해 가지고 대책을 발표했다가 되게 중점적인 내용이 되겠고, 이게 좀 확대가 되면 좋겠는데 확대가 하는지 모르겠네요.
보시면은 이제 그 보도하고 싶은 내용을 따라가지고 이미지가 기사 내에 삽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포그래픽이나 거기 그래픽 팀 직접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런 쪽을 이제 보통 보내주시기도 해서 이런 걸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본 제목 이제 그 말고도 이 중재라 그래서 이 내용을 한 세 문장 정도로 요약하는 것도 이제 많이들 활용을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뭐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언론사 신문은 이제 독자들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없을 경우에 본문을 읽지 않고도 제목하고 한 세 문장, 그래서 알리고 싶은 핵심 내용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대주제 밑에 중재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보통 이제 모범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보시면은 아까 내용하고 좀 다른 게 좀 보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보통 육하원칙이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누가, 뭘, 어떻게, 왜 이런 게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되면은 되게 전달력이 높은 문장이 된다고들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육하원칙에 부합하게 만들어진 문장을 이제 리드라고 표현하는데, 이 리드가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빠르게 내용을 파악을 하고, 두 번째로도 이제 이어진 내용도 이 대체가 있어가지고는 어떤 내용이 제일 좀 핵심인가.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뭐 포장 주문 기능 강화했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했고 뭐 2060 정책을 타협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 정책을 뒷받침하겠다. 이 내용을 언제 발표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에 두 장만 이제 두 문단만 보더라도 기사 내용을 거의 파악이 가능하면은 잘 만들어진 이제 그 보도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갈 만한 게 이제 업체를 대표하는 이제 그 대표들 이제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혹은 이제 업체를 대표해 가지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코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글로 표기 어려운 내용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누가 언제 발언했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담아 가지고 여러 이제 코테이션을 마련을 해서 여러 가지 전달력을 높이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나온 내용들이 보시면은 세부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포장 주문 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강화를 할 거냐. 뭐 기존의 서비스명은 이렇게 바꿨고 이거 왜 바꿨냐고 하니까 손님들이 받기 어려워진 이 카페 이제 외식거리는 고객들을 위해 가지고 직관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인근의 웹 정보들이 한눈에 보이도록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대면 접촉은 또 어떻게 최소화를 했느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어떻게 바뀌었냐 이런 식으로 쭉쭉 좀 비교적 덜 중요하지만은 또 알고 싶은 사람 궁금해할 그런 내용들을 쭉 전개를 해주시면은 아마 읽는 쪽에서도 빨리 파악이 가능하고 맨 마지막에 들어갈 내용이 보통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소개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사용되는 이제 서비스다 보니까 뭐 이제 배달 주문을 이제 중개하는 뭐 앱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달지 않더라도 이제 보통은 다 일한다라고 전제를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를 대비해서 배달의 민족은 언제 창립이든 어떠한 기업이고 또 어떤 걸 하고 있으면 여태까지 어떤 성과를 올려왔다라는 식의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이 보통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도 가치가 있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좀 개개인에 따라 가지고 판단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떤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거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 보기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도 하고 이거는 그 언론사 내부에서도 많이 판단이 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도 자료가 나왔던 게 이제 기사가 된 사례였었는데 그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하고 이제 날씨도 많이 더워지고 뭐 장마의 태풍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배달 양은 많이 주문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가지고는 배달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업체들 간에서 이제 그 배달 기사를 좀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경쟁이 많이 좀 치열해지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 자체가 전반적으로 관심들이 많이 가지는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많이 들으신 뭐 쿠팡 같은 경우 쿠팡 이츠를 운영을 하면서 이제 프로모션 비용을 굉장히 많이 걸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배달 기사분들로 이제 많이 쏠리게 되고, 그에 비해 가지고 이제 많이 확보한 기사들이 또 이동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또 다른 배달 대행 업체들은 대규모로 또 채용을 또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런 업계 전반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내용들, 그리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 5천 명이라는 숫자가 좀 많이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 10명 뽑는다, 뭐 20명 뽑는다 이럴 경우에는 좀 의미를 가지기 좀 힘든 부분이 되겠지만은, 이 바로고라는 업체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숫자가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사이인데, 한 번에 5천 명을 뽑는다라고 한 거는 좀 큰 발표라고 다들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좀 기사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많이들 보셔가지고 저 기사화된 사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예시가 아니더라도 어, 보통 그런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업체 제품이나 이번 발표 내용이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게 대중적으로는 좀 공감을 얻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에서 이제 오래 취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이게 정작 좀 큰 시야에서 보면은 좀 변두리에 또 이제 좀그 파급력이 크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판단 착오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뉴스 밸류를 이제 내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어떤 내용을 중심적으로 알려야 되고 어떤 내용을 먼저 이제 좀 보도를 준비했다고 했을 경우에도 너무 이제 내부 입장에서 보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뭐 다른 산업이라든지 혹은 동종 업계에서 보기에도 이 내용이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인지 여러 가지 협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먼저 나가면 안 되는 게 또 있겠지만은, 일본 이 내부에서 판단하는 이제 그런 기사 밸류하고 외부에서 이제 보는 기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나 간극 때문에 뭐 제보나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많이 주시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기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여러 가지고 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업체 간의 좀 갈등 같은 경우들이 좀 기사가 좀 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뭐 억울한 부분들이 많고 부당한 부분들이 많을 경우에 언론사로 많이 제보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뜯어보면은 일리는 있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갈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사회적으로 좀 굉장히 다방면에서 좀 많이 이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일들이다 보니까, 평범한 A사하고 B사가 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타인들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좀 못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중요한 일이고 뭐 사업에 좀 이제 전폐가 달린 일일 수 있겠지만은, 이게 또 의외로 다른 이들한테는 공감대를 얻어내기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한쪽의 의견만 듣고 이제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대쪽의 의견도 반론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 내용 양쪽 묶여버리게 되면은 한쪽이 피해가 입었다가 아니고 양쪽이 이제 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경우 마무리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의도했던 바도 전달이 좀 어렵고 어, 여러 가지 의도했던 효과들을 좀 거두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아마 어떤 내용부터 좀 기사화를 준비해야 되는지 아마 고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